근데 그만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변 기자님 소개하려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예.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CBS를 항상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변 기자님이 CBS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CBS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막 정권을 비판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야, 나는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괜찮으실까?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송을 했던 전두환 땡전 뉴스를 하던 시대에 정권을 비판하고 전두환을 비판했던 그분이 여기 계셨더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었더라. 예, 그렇던데요. 과연 뭐. 바리케이트도 치고 그러셨다면서요, 방송을.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기자나 또는 언론사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면 네. 그냥 불러다가 때렸습니다. 예. 검은 지프차에 태워가지고 네, 남산이나 저 이문동 쪽에 끌고 가서 두들겨 패면 끝납니다. 예. 그다음에 회사에 전화해서 잘라버리라고 하면 회사가 자르는 시대. 예. 그게 이제 1973년에 조선일보에서 한 번 있었고, 네. 1974년에 동아일보에서 크게 한 번 있었고, 네. 조선과 동아의 차이는 조선은 자르라는 눈짓 한 번에 바로 잘라버려갖고 정권으로부터 이쁨을 받았고, 바람이 불기 전에 누는. 네, 뭐 바람보다 풀이 먼저 눕는 거죠. 예. 동아일보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나마. 나중에 백지 광고 사태라고 하는 동아일보의 광고가 정부에 몰수당하는 네. 백지 광고 사태를 겪으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왕창 이제 잘려 나갔죠.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 네네. 좋은 사람들 순서대로 이제 먼저 잘려나가는 겁니다. 물론 남아있는 분들 중에도 훌륭한 선배들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일단 눈에 띄는 어떤 조직에 예를 들면 기자협회의 간부라든가 이런 순서대로 성명서를 초안을 잡은 사람 뭐 이런 순서대로 잘려나가는 거니까 네. 용기 있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순서대로 다 잘려나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 때 들어와서는 그 방법은 처음에 1년 정도만 쓰고 예. 그래서 그때 한 1000명 가까이 또 잘려나가고 예.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계엄령이라는 건 계엄이지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사 숫자를 6분의 1 내지 7분의 1로 줄여버리죠. 아예. 그럼 언론인 숫자도 6분의 1에서 7분의 1, 특히 기자 숫자는 예. 줄어드니까. 근데 그때가 전두환 정권이니까 3조 호황이란 말이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던 그렇죠.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 막 호황 성장할 시절에. 테니까. 예. 그 광고 나갈 물량은 넘치는데 언론사의 숫자는 6분의 1로 줄었으니까 네. 언론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배 시스템, 기득권 시스템으로 이제 편입돼 들어가는 거죠. 박정희 정권 때는 두들겨 맞던 굴종하던 시절이었는데 전두환 정권 때는 들어와 그러니까 그럼 뭐 대기업보다 훨씬 더 봉급이 많았습니다. 먹을 걸 많이 주니. 네, 당근에 의해서 예, 이제 거의 지배계급으로 한 걸음 쑥 들어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때의 지배 시스템에 얽혀 들어갔던 언론이 쭉 이어지는 네. 그런 과정이었고 그때는 프레스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자마다 넘버링이 있습니다. 몇 번 기자, 몇 번 기자. 예, 박정희 정권 때 시작했던 재수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 하면 5,500번부터 예를 들면 6,200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예. 군사 정권 답네. 쫙. 근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전두환 정권 때도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를 않았지만 근데 그 프레스 카드가 없는 넘버링이 없는 기자는 사이비 기자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몸담았던 CBS는 아예 보도 기능을 빼앗겼기 때문에 단 한 건의 프레스 카드도 나오지 않았고 바로 입 빠른 소리 한다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때 한 50억 정도 되던 CBS 예산에서 45억을 강탈해 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50억 갖고 먹고 살다가 5억 갖고 먹고 사는 존재가 됐고 뉴스는 못하게 됐고 광고 영업은 더 이상 못하도록 중지당했고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살린 거죠.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CBS 그랬죠. 예, 한국교회는 민주화의 한 축이기도 했고 그래서 CBS를 살려내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강했던 건데 그 덕분에 이제 거기서 사이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말씀하신 사건들은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교회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방송 오셨을 때 그때 예. 제가 맞아 그거 변 기자님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게 필요한 이유가 지금의 언론을 언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예. 굳이 좀 집어내는 건데요. 근데 예를 들면 기사를 써내면 위험한 기사라고 이건 회사 자체가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안 된다고 이제 부장이 못 나가게 막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러면 그걸 모았다가 부장한테 확 던지면서 싸움도 벌이고 예. 부장님이 화장실 가면 몰래 뒤따라가서 큰 용변 보시는데 물 껴안고 도망간다든가 후배들이? 예, 낭만적인 예. 세상에. 그러면 이제 부장은 그런 기자 있습니까? 나와서 계급장 뛰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싸워볼까 막 예, 그냥 예, 옥상에 예. 올라가려면 이제 이렇게 그때 낭만주의 시대입니다. 위에서는 맞고 예. 아래서는 아닙니다. 이거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이제 끈끈함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부장님이 초짜 기자한테 계급장 뛰고 한번 그냥 주먹질이한다 한번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네, 네. 사실은 친한 사이입니까? 예. 그러다가 아무튼 뭐 어떨 때는 부장님이 안내 보내시면 새벽에 몰래 가서 네. 아나운서가 뉴스하러 들어가기 전에 얼른 다시 써갖고 싹 집어넣고 도망갔다가 사장실에 끌려가서 아니 혼나기도 그 하고. 바리케이트 치고 방송한 사건을 말씀해 그래? 주셔야죠.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뉴스라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방송에 제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렸을 때 네. 중학교 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라이브로 내보냈다가 이제 기자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비방송부서로 쫓겨가 있던 적이 있었고 그 어목한 시절에 예. 그래 그런 말을 그게 84년도 일인 것 같고 86년, 87년도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네,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경찰이 사람을 고문하는가 네. 그것도 성고문에 고문치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해서 2시간짜리 고문 특집을 이제 준비를 했고 결제가 나서 주일 밤을 꼬박 새면서 월요일 특집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월요 특집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웅성성하더니 방송을 못 내보내겠다. 네. 나갈 수 없다. 그럼 뭐 나갑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2시간 준비되니까 걱정 말아라. 네. 나가 놀아라. 그래서 근데 저는 리포트를 마저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해서 동기들하고 선배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우리가 회의를 할 테니까 너는 일단 완성을 시켜라. 네. 그래서 저는 20분짜리 리포터를 이제 제작을 하고 나오니까 동료들이 결의를 했더라고요. 무조건 방송은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시간이 돼서 갔는데 네. 음반을 잔뜩 들고 온 간부들과 방송을 하려고 뛰어들어간 후배들과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결국 힘센 젊은 후배들이 선배들을 들쳐업고 옆방에다 내다 꽂고 문을 이제 방송실 문을 걸어 잠궜죠. 근데 그게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열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캐비넷하고 의자, 책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안에서 세상에 그 바리케이트를 다 치고 이렇게 커튼으로 내다보니까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평직원들이 다 모여 들어갔고 스크럼을 짜고 앞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에서 바리케이트 안에 있었으니까 방송을 무사히.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끝냈죠. 그렇게 방송했다가는 그 방송한 사람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그래서 그러던 뭐 시대 아닙니까? 끝나고 나와서 간부들은 이제 뭐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피차간에 얼굴 네. 뭐 붉히게 되니까 이제 집에 얘기해서 손바지 저고리 좀 준비해 다오. 네.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는 끌려가야 되니까 네. 먼저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된 건지 아마 그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던 때여서 거기다가 또 기름을 그렇지. 붓느니 건드리는 슬그머니 것보다.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방송에 임하지 못하도록 비방송 부서로 다시 보내라. 예. 그래서 저하고 제 위에 선배 둘이 이제 비방송 부서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래서 변 기자님 요즘이란다 그렇게 맛집을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시고. 근데 그때는 참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는 계속 막 불이 붙어 가는데 기사를 안 쓸 수는 없고 네. 취재를 나가서 기사를 썼는데 제 이름은 다시는 방송에 올라가지 않도록 약속을 한 거니까 어차피 그 다른 선배 이름으로 그게 나가죠. 예, 행정부는 선배 이름으로. 아이고. 그 제가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 선배가 그렇지. 대신 끌려갈 처벌을 텐데. 받고 끌려가는 거니까 예. 그때의 심정이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예, 그럼 뭐까짓 거 내놨어야 하면서 하겠는데 옆에 그 착한 선배가 가만히 있다가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네. 난감하죠. 야, 참. 그러던 시절인데 지금의 탄압
또는 통제받는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에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럼 도대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다시 싸웠는데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걸 이 역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참 고민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다시 그 후퇴된 역사를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네. 뭐 불행한 역사를 다시 들칠 필요도 없는 거지만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 들어와서 다시 식민지가 되어서 네. 말도 못하고 산다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다고 치지만 예, 뭐 역사가 뒤집어졌다고 치지만 네. 아니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도 뽑고 다 하는 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갑자기 그런 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